제70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검상을 받은 홍상수 감독의 24번째 영화 도망친 여자는 결혼 후 5년간 남편과 떨어진 적 없는 주인공 가미가 남편이 출장 간 사이 3명의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고 가장 먼저 눈에 띈 부분은 홍상수 감독의 시그니처인 불륜이 사라졌다는 부분입니다. 홍상수 감독은 그의 데뷔작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을 시작으로 전작 강변호텔까지 그의 영화들엔 대부분 남의 여자를 탐하는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선배의 여자나 후배의 여자 아니면 우연히 만난 여자들에게 집적되는 남자 주인공을 등장시켰던 홍상수 감독은 2008년작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부터는 교수와 제자의 불륜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의 영화에는 늘 불륜을 하는 남자와 이로 인해 괴로워하는 여주인공이 등장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신작 도망친 여자에서는 그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불륜이란 소재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이때 이 영화 속 수영이 만나는 건축가 남자는 국중 아내와 별거 중인 남자로 나오는데요. 홍상수 감독은 대사를 통해 거의 아내와 헤어진 것 같다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는 보는 이에 따라 이 또한 불륜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등장하는 인물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드러냈던 홍상수 감독의 전작들을 생각해보면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이는 아내와의 이혼 소송이 기각된 홍상수 감독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번 영화 속 여성 캐릭터들은 모두 다 남성들로부터 자주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기존 홍상수 감독의 전작들 속 여성 캐릭터들은 보통 치질한 남성 캐릭터들에 의해 휘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불륜이란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 괴로워하는 수동적인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작 속 영순과 수영은 그런 수동적인 캐릭터가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보는 이에 따라 페미니즘적인 메시지로 볼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보다는 기존 자신의 시그니처인 불륜을 없앤 홍상수 감독이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캐릭터 설정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영화의 3번째 에피소드에서의 가미와 우진이 대사입니다. 우진은 정 교수에 대해 TV 인터뷰에서 늘 같은 말을 반복한다며 비난합니다. 늘 같은 말만 하기에 진심일 수 없다며 바보짓 하고 있는 것 같다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늘 비슷한 내용의 불륜 영화만 만든다는 일부 영화 팬들이 비판을 알고 있던 홍상수 감독이 이를 정 교수 캐릭터에 투영시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화 후반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정 교수에게서 도망치듯 떠나는 가미의 모습처럼 이제는 불륜이란 소재만 그려왔던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 가미는 결혼한 지 5년 된 주부로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는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만나 5년이 된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연인관계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5년 동안 만나면서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남편이 늘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는 홍상수 감독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이번 영화 도망친 여자에서는 김민희와의 스캔들 이전 만들어졌던 영화들에서 보여주던 반복되던 상황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번 영화 속 여성들은 다 음식을 못한다는 설정이 반복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선 사과를 잘 못 깎는 영진이 등장하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선 수영이 음식을 태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에피소드에선 첫 번째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우진이 사과를 잘 못 깎는다는 설정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또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영순이 밖에 나가 이웃을 만나는 장면을 CCTV로 지켜보던 가미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인터폰 화면을 통해 수영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에선 아예 극장에서 스크린을 관람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가미가 홀로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은 5년 전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처음 만나게 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의 결말 장면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김민희가 홀로 영화를 보는 장면은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두 영화는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를 처음 만나게 된 영화이자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뒤 만든 첫 영화이기에 두 영화 다 김민희와의 깊은 관계가 있는 영화들입니다. 거기다 극중 가미가 찾아간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는 홍상수 감독이 만든 제작사 전원사의 첫 작품인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입니다. 이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시그니처와도 같은 교수와 제자의 불륜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전원사를 만들면서 자신만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홍상수 감독의 마음을 담은 듯 느껴졌습니다. 특히 영화 속 잘 알지도 못하면서의 바닷가 장면은 처음 가미가 극장에서 관람할 때는 흑백으로 나오다 정 교수를 만나고 도망치려다 다시 들어간 극장에선 컬러로 변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는 김민희와의 스캔들 이후 만들어진 영화 그 후부터 강변호텔까지 3편 연속으로 흑백으로 흐리다 드디어 이번 신작 도망친 여자를 통해 컬러로 돌아온 홍상수 감독의 영화들의 변화를 암시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아마도 홍상수 감독은 전작 강변호텔에서 죽음을 그리며 새로 태어나고 싶은 의지를 나타낸 듯 김민희와의 스캔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영화적 메시지를 담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영화적 특징들을 종합해볼 때 개인적으로는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의 스캔들 이전 작가주의 감독으로서 실험하던 그때로 돌아온 듯 느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스캔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작품 세계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영화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